지리산 고향뉴스가 후원하고 지리산 세복포럼이 주최하는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4월 11일 19대 총선의 남원 순창 약 12만 인구를 대표할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강동원입니다. 제가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사실 2005년 10월 달에 제가 이 도통동 리젠11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갔죠. 그러니까 만 6년 만에 지금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6년 기간 동안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3년을 역임했고요. 또 2008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통일 한국의 식량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직접 12,000헥타의 광활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6년 정도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속상하고 아픈 부분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남원을 떠나 있다가 오는 것처럼 또 정치 때만 되면 내려온 철새처럼 저를 비유하면서 상대 후보가 인신공격을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선생님이나 고향이나 발자취 그리고 양력이나 경력 중에서 편한 것으로 언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정치를 시작했으니까요. 올해 이제 31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81년도에 이 지역 국회의원이셨던 이형배 의원의 보좌관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 비서, 그리고 평화민주당 중앙당 재정국장, 그리고 전라북도 도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후원의 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호남 담당 조직특보,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등 지난 3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우스리스크에서 소위 그 한국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한국 기업을 투자 유치해가지고 소위 그 콩과 밀, 옥수수, 그다음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조사료를 생산해서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정치학 박사 학위 논문이었고요. 논문의 제목은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3국의 농업협력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통일부에서 남북 통일을 앞둔 전문가 집단의 그룹 일원으로서 신진학자로 선정이 돼서 현재도 남북 통일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대중 그 대통령이셨던 분이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 시절에 소위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또 순환도 많이 겪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무언가는 우리 남원의 아들로서 특별한 일들을 해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원 시절에는 전국에서 1등 가는 도의원을 했고요. 또 농산물유통공사 감사 시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업감사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그런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남원의 어른들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95년도에 제가 도의원 때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질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형배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가 제명을 당해서 1차 정치적 순환을 당했고요. 또 2004년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돼가지고 이강래 의원과 제가 소위 그 경선 후보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경선을 진행했어야 옳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여유인지는 모르나 중앙당에서 단수 후보라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강래 후보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테지만 당시에 제가 삭발 투쟁을 하면서 번복을 요청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제가 정치 30년 했지만 제 후배들이 지금 국회 3선 또는 재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정치의 어떤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31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정치에 몸 담았구만.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복토론 상임위원이신 서오래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이라도 한 6년 동안에 어떤 남원하고 어떤 인연, 남원과의 관계되는 어떤 일들, 남원에 혹시 기여하신 어떤 그 역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예,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우리 고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공인의 신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원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그때 도의원 당선돼서 일할 때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지금도 제 스스로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인데, 사실 도의원 하면은 쉽게 볼 때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역량은 대단히 큽니다. 당시 제가 도의원 시절에 38살이었는데요. 우리 남원을 위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남원의료원을 현의료원으로 이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남원의료원은 당시 도립병원이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소위 그 지방공기업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논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용성초등학교 내거리 남원여중학교 뒷후문 쪽에 있던 의료원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날 지금 반듯하게 남원의료원을 이전해 놨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주 남원간 4차선 국도가 개통이 된 이래에 삼해면 소재지와 덕과면 소재지 중간에 있는 덕과면 율천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삼해 용국중학교가 있고 삼해초등학교 또 덕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4년 동안 교통사고 나서 사망된 지역 주민들이 27명이었습니다. 이게 일명 살인도로였는데 이 문제를 누구도 건드려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도의원 신분으로서 1위 국토관리청,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를 찾아가서 좌우지간 1년 넘게 집요하게 단판을 지어서 오늘날 3에서 5수 구간의 직선화 도로를 뚫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국회의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외타 잘 아시다시피 금지에 있는 우리 김주열 열사의 묘역 정화 사업을 최초로 도배를 들여가서 제가 추진했고요. 또 운봉에 있는 고랭지 화해 시험장을 전라북도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유치해가지고 화해 산업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남원 용성관을 그 당시에 복원하려고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성관은 조선시대에 전국 4개밖에 없는 그 객사, 거대한 객사였는데 현재는 여수에 있는 진남관만 소실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용성관을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도의원 신분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추진이 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고 도의원 재선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 이게 중간에 중단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 용성관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04호로서 1984년 4월 1일 날 지정이 돼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의원 시절은 1995년도에 복원 용역을 실시했어요. 당시에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실시했고요. 전라북도 정비 계획으로는 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24억을 들여서 이게 학교 이전, 그러니까 용성초등학교를 그 당시에 남원여중학교로 이전하고 남원여중학교를 저 한올방죽, 오늘날 지금 그 원예조합 공판장에 들어서 있는 그 한올방죽으로 옮기는 이 자체가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전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총 예산 124억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그 여중학교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해서 27억 원을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국고 보조를 요청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도 못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 큰 의미로 보면 남원시의 큰 피해였다. 그동안에 정치인들은 못했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지 서재 그 포도밭이 있는 서재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를 금방 넘어가면 불과 한 10분 거리에 대강 강석 마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강 강석 주민들께서 저에게 강력히 요청했던 가장 큰 민원이 뭐냐? 소위 그럭제라고 하는 그 제인데요. 금지 서재에서 대강 강석까지만 도로를 뚫어주면 지금 그 금지 검문소에서 구 철도 부지로 돌아가는 그 교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그 대강 주민들에게 엄청난 그 지역에 소위 그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당시에 민원을 접하고 그 도로를 알아보니까 농로였어요. 농로. 그럼 농로는 포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군도로 그것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군에서 그것을 도로를 확 포장할 수 있는, 개설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제가 전라북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어제 대강을 갔는데 지금도 대강 주민들이 저들 그래요. 이번에 뭔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서 그 길 좀 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지방도를 승격시켜놓은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정치권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얼마 전에는 이강래 의원님께서 의정 그 보고 발표를 하면서 남원은 뭐 고속도로고 도로는 자기가 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는 도의원 한 사람이 그건 내가 했다고 의정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을 추진했던 것은 분명히 도의원 때는 제가 했는데 이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국회에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양창식 의원님께 찾아가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할 역할은 이만큼 다 했으니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성사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남원 그러면 춘향전 네. 그리고 춘향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편단심 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예, 오히려 뭐 저는 평생 이 정치를 떠나서는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남원 지역과 남원에서 살고 계시는 고향 어르신들을 비롯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도 뭐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다음은 지리한 고향 뉴스 최영근 대표님 뭐 질문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선은 이 자리는 강 후보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고, 네. 아마 지금 그 남원에 그 산지대에 있던 과거의 문제에서부터 강 의원님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걸로 합니다. 네. 또 오늘 대화하시면서 전혀 저도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네. 또 도의원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알았으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름 정치인들이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남은 순창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개발도 뒤지고 있고 네. 경제 성장도 뒤지고 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남은 발전을 위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강 예비 후보님께서 앞으로 남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그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이 소도시 지역이 퇴보하고 있다라고는 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남원도 뭐 여타 지역도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속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적어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어떤 소위 그 비전을 가지고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뭐 최근에 뭐 제가 쭉 다녀보니까 남원의 KBS 방송국이 뭐 폐쇄되고 또 담배 원료 공장이 영남 쪽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아주 정말 치욕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이런 건데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한 거 아니었나 뭐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인근 정읍과 비교할 때 아주 차별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대별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1년도에 정읍과 남원이 같은 날 시가 됐는데 지금은 정읍의 인구가 12만 2천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원은 거꾸로 지금 9만이 무너져서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8만 7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고 사실상 전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라고 볼 때 우리 남원의 인구는 실제 상주 인구는 이보다 훨씬 적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아까 도로 문제와 또 관련된 겁니다만 전주 남원간 그 광양 전주 광양선 그 고속도로 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또 참 문제가 많죠. 우리 남원시보다도 훨씬 적은 임실에서는 관촌 휴게소가 있고 오수 휴게소가 있고 그리고 IC도 관촌 IC, 임실 IC, 오수 IC가 있는데 우리 남원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우스운 얘기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산 IC에 그 개통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대산 운교류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있고요.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골프장 진로지 우리 남원 시민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IC였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적어도 이 지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 인사들이 적어도 사전에 설계도만 한번 확인했어도 이런 일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선거 때 항상 그렇습니다. 호남 그러면 그냥 쉽게 어느 특정 정당이 지역 정서를 얻고 이렇게 막 쉽게 당선이 되니까 쉽게 당선된 사람은 쉽게 지역을 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자도 없죠. 견제 세력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이 무관심하고 지역 주민 뽑아준 선거 구민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지속적으로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대단히 아주 정확하고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선거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예. 남원 발전과 시민화, 시민 의식 고취, 시민 동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요. 가장 기본적으로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겠다. 네, 시민과 시민끼리의 수평적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정치인의 소통, 또 정치인과 정치인의 소통, 그것은 결국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선출직인 시장과도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정파가 다르기 때문에 뭐 코드가 안 맞아서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남원의료원을 추진할 때도 양창식 국회의원님과 저는 정파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 도리를 다하지만 윗분들이 또 국회의원으로 계신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저는 청을 드렸던 거고, 큰 쾌하게 또 양창식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풀어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고 서로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서로 지역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소위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것을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게. 정치인.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리산 고향뉴스 편집국장이신 이훈정님께서 네. 네. 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네. 농업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한 말씀 물어보시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민간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조사로 성공적인 경제 이 근거를 해가지고 남북 또는 러시아 영농 뭐 합동 그런 걸로 해서 학위를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이 공공 프로젝트에 또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우리가 긴급히 남은 필요한 거 어떤 문화 관광이 참 절실하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보면은 뭐 그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예,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차피 농업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됐으니까요. 제가 그냥 짧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농업 특성은요, 금지를 중심으로 한 이제 평야지가 있죠. 거기서는 이제 주로 딸기와 감자와 그 다음에 그 메론이 경작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운봉 사계면 지역은 소위 고랭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된 그 작목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파프리카를 제가 농수산물 유통공사 감사 시절에 운봉이 최초로 파프리카 재배를 접목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그 운봉농협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소위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때 유통공사에서 전수 다 지원을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저런 캐고를 가져왔고요. 또 저쪽 덕과 쪽에는 사실은 이제 과일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특화를 해서 얼마든지 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제가 유추해 본 건데 한 2시간 정도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 남원을 쭉 연구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비전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원처럼 아름다운 전원 도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 이 언론 쪽 조선일보에서 1986년도에도 전국에서 조사한 가장 아름다운 전원 도시가 어디냐 했을 때 남원으로 선정한 일도 있고요. 또 이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의 그 가야 선사 시대의 문화 유적부터 최근대사까지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남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잘 아시잖아요. 고전문학 중에서는 뭐 이 창 5마당 중에서 춘향과 흥보가가 있고요. 물론 고전문학도 그렇지만 이제 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김시습의 이제 금호사화에 나오는 이제 만복사 저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명희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최명희 혼불, 그리고 이태 씨가 쓴 남북은, 지리산 빨치산 항쟁을 주절했던 뭐 남북은, 이런 그 소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난 2010년 6월에 아영면 월산리 고분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할 때 월산리 고분에서 가야계 고분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제 청자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철제 자루소리랄지 뭐 이런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동학 농민혁명 그러면 뭐 정읍의 전봉중 장군 뭐 이렇게 각인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동학의 창시자이셨던 수훈 최재우 선생이
소위 경주에서 조정의 그 체포를 피해 가지고 남원에 오셨지 않습니까? 교룡산성 밑에 있는 선국사의 그 은재감이라고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소위 그 동학 농민혁명의 기본적인 총검술, 요즘으로 말하면 총검술과 군과 권술가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그분이 사형 언고를 받을 때 그것이 죄목으로 됐던 이런 아주 뿐만 아니라 수훈 선생이 남원에 계실 때 그 당시에 노암동에서 거주했던 김계남 장군이 접목이 돼서 동학 농민 봉기는 최초로 운봉전투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남으로 해서 쭉 한평 영광으로 와서 결국은 정읍에서 이제 최정점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우리 남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 그리고 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데에서 대단히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동학의 성지로서의 우리가 앞으로 발굴해야 될 대목도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사실은 지리산 국립공원 1호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한 걷기 운동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4.19 혁명을 주도했던 소위 말하자면 3.17 마산에서의 의거 우리 김주열 민주열사 그리고 소위 대우조선소에서 이 육시방쟁 직전이죠. 그 분신했던 우리 이철규 열사가 지금 3회 거의 잠들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다 집약시키고 특히 광안루 후문 쪽에 지금 정말 밤에는 어둠침침한 상황으로 변질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이 지역을 제가 2004년도 총선 때 공약을 했던 것이었었죠. 여기를 한옥단지로 만들자. 그리고 용성관을 복원하고 지금 옛 군청 자리에 동원을 복원하자. 그리고 지금 일부 지금 구 남원성을 지금 성터를 이렇게 복원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순천에는 나간읍성보다도 더 좋은 그런 지금 조건을 여기서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장기 내지는 말하자면 한 4, 50년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남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3박 4일 정도는 와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머물고 갈 수 있는 휴양 도시로서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저는 크게 보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사무총장이시고 네. 또 우리 세복포럼의 여성위원장입니다. 네. 우리 정정아 씨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질문을 해주시면. 남원인데 춘향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여성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네, 네. 어떤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움츠리면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 당선이 되시면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신가 들어보고 싶고요. 네. 네.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례대표 30%를 의무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소위 장애우 이분들께 10%를 의무적으로 이 비례대표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 지역의 진보의 뿌리를 좀 내려서 여성분들이 많은 사회적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남원 시의회나 전라북도 도의회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사람이 정치를 하든 이 정치인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이 열정과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없으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한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4월 11일 정치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가 입춘이었는데요. 입춘이 지나면 농촌에서 농사 준비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정치 농사를 한번 잘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당 보고 예를 들면 과거에처럼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당 보고 찍는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이 지역의 어떤 정치적 비전, 발전 비전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래서 소위 그 인물 중심의, 정책 중심의 투표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남원의 발전을 답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주면서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네. 지난번에 그 이진숙 씨 네, 네. 고공 포크레인 네. 그 시위할 때 네. 시위 현장에 네. 몇 번이나 가보셨는가요? 3번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후보께서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달라지고 네. 환경이 달라지면 그 운명이 달라진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딱 한 말씀으로 더 요약하자면 이 같은 종자를요 같은 토양에다가 계속 뿌리면요 그게 아주 그냥 이 제대로 결실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대단히 우량 종자를 골라서 쭉정이 다 걸러 빼고 우량 종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 이야기 정치인들 보면은 네. 굉장히들 지금 말이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언어와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네. 일치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 남원이 지금 여태 그런 하나의 실정에서 지금 그랬는데 네. 앞으로 남원을 발전을 시키고자 하면은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그 공약을 했던 그 마을과는 달리 하나의 모든 남원의 일을 갖다가 살림을 갖다가 행정 요원에 맡기는데 아마 후보자님께서 당선이 되시면은 전문 컨설팅 팀을 만들어서 남원을 발전을 좀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를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모든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당선이 돼서 간다면 벌써 4월 11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 각 전국의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년도 예산 편성을 이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 단위로 올리고 도 단위에서 중앙에 올라온 게 7월달 되는데요. 7월달 올라오면 이제 이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국회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선이 끝나면 벌써 1년을 놓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이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남을 발전을 시킨 것인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기획을 세워야 되죠. 그러고 나서 2년 차부터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딱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 현안 사업을 개발시킬 때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 대표분들과 그 다음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 그룹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을 같이 합동을 해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의견을 모으고 창출해내서 기획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 새벽이라는 용어가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할 때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새벽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벽 교회 종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여명을 알리는 것이고 이 시대의 동틈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리산 소위 새벽 포럼은 우리 남원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밝은 등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 도중에 상당히 공감되고 소중한 말씀 주셨어요. 국회의원이 당락을 떠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마인드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네. 말씀에 네.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네. 지금 보면은 남원의 정치인이나 시장을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나 이 쭉 겪어오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보다 그 권위의식 그런 게 더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
각종 이유도 많습니다.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그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정치인이나 큰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뜻을 두고 당선시킨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과거에 정치인과 행정을 했던 분들, 원로들, 현 시장과 의회 의원들, 각계 자치단체장들을 만나가지고 소통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마음이 시원합니다만은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격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꼭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모두 감사합니다. 끝까지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강동원 예비 후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 고향뉴스와 지리산 새벽포럼에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평소 소신을 현실에 정해 행복한 남을 만들어 주시는데 네. 힘써주시고 후보님의 가정의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이 사회자는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지리산 새벽포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